제 이름은 민숙입니다. 58회를 살면서 이제야 비로소 제 삶을 찾았다고 생각했어요. 아이들은 다 장성해서 제 둥지를 떠났고 남편 준호 씨와 둘만 남았지요. 30년 넘게 한 남자의 아내로 두 아이의 엄마로 살면서 저 자신은 늘 뒷전이었어요. 돌이켜보면 헌신이란 이름 아래 제 열정과 꿈은 잊고 살았죠. 남편은 은퇴 후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졌고 저는 덩달아 집안일에 더 매달려야 했어요. 처음엔 그것도 나쁘지 않다 생각했어요. 늘 바빴던 남편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졌으니까요. 하지만 어느 순간 지겹도록 같은 일상이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죠. 거울 속에 비친 제 얼굴은 늘 웃고 있었지만 제 눈은 무언가를 갈망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동네 문화센터에서 수채화 강좌가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젊은 시절 꿈은 선생님이었지만 결혼과 동시에 포기해야 했거든요. 그래서 수채화 수업에 망설임 없이 등록했어요. 처음 붓을 잡았을 때의 설렘은 아직도 생생해요. 얼어붙었던 제 감정이 녹아내리는 듯 했죠. 수업이 끝나면 친구 영희 씨와 함께 근처 공원을 산책하고 차를 마시며 수다를 떨었어요. 이 시간들은 제게 잃었던 활력을 되찾아 주었어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이 기다려졌고 그때만큼은 제가 아닌 다른 사람이 된 기분이었어요. 처음엔 남편도 그저 제 취미생활로 생각하는 듯 했어요. 제가 그림을 그리는 동안 옆에서 묵묵히 신문을 읽거나 텔레비전을 봤죠. 그러다 제가 그림 재료를 사러 나가거나 영희 씨와 약속을 잡을 때면 남편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하는 것을 느꼈어요. 왠지 모르게 한숨을 쉬거나 혼잣말처럼 나도 친구들이랑 바둑 들어가야 하는데 하고 중얼거렸어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점차 빈도수가 잦아지면서 제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했죠. 한 번은 제가 문화센터에 가려고 외출 준비를 하는데 남편이 퉁명스럽게 말했어요. 또 나가? 요즘 집구석은 신경도 안 쓰고. 저는 순간 할 말을 잃었어요. 아이들은 이미 독립했고 집안일이야 제가 늘 해왔던 대로 했어요. 게다가 제 수업은 불과 3시간 남짓인데 말이죠. 속상했지만 싸우기 싫어서 아무 말 없이 집을 나섰어요. 그날 영희 씨와 맛있는 점심을 먹고 그림을 그리는 내내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어요. 제 행복이 남편에게는 불만으로 다가오나 싶어서요. 그 후로 남편의 황혼 질투는 점점 심해졌어요. 제가 친구들과의 약속을 이야기하면 노골적으로 싫은 티를 냈고 어떤 날은 밥은 누가 차려주는데? 라며 시비조로 묻기도 했어요. 제가 저녁 약속이라도 있는 날에는 휴대폰으로 몇 번이고 전화를 걸어 언제 오는지 캐물었고 제가 집에 돌아오면 시계를 보며 늦게 왔다고 타박했어요. 자유롭게 시간을 즐기는 것이 제 오랜 꿈이었는데 그 꿈을 향해 한 발짝 다가설 때마다 남편의 싸늘한 시선과 말투가 저를 옥죄어 왔어요. 저녁 식탁에서 대화는 줄어들었고 침묵과 어색함이 저희 부부 사이에 깊은 골을 만들었죠. 서로의 마음속에 쌓이는 오해와 불신은 점점 커져만 갔어요. 저는 제가 이기적인 아내이자 엄마인가 하는 죄책감에 시달리기도 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나 자신을 찾으려는 이 작은 노력마저 이해해주지 못하는 남편에게 서운함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은 영희 씨의 적극적인 권유로 동네 야외 스케치 모임에 참여하기로 했어요. 모임은 주말 아침 일찍 출발해서 점심을 같이 먹고 오후 늦게 돌아오는 일정이었죠. 제가 남편에게 이 계획을 조심스럽게 이야기했을 때 남편은 밥을 먹다 말고 젓가락을 탁 내려놓으며 소리쳤어요. 주말까지 나가서 뭐 하는 짓이야? 이제 하다 집구석에 발 붙일 틈도 없는 건가? 밖에 싸돌아다니는 게 그렇게 좋아? 남편의 분노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어요. 저는 그저 제가 좋아하는 그림을 그리는 것 뿐이었으니까요. 남편의 말이 너무나도 날카로웠고 제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어요. 그날 밤 저는 이불을 뒤집어쓰고 한없이 울었습니다. 제가 누리는 작은 행복이 남편에게는 왜 그리 불편한 걸까요? 제 행복은 정말 이기적인 걸까요?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억울함과 슬픔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남편에 대한 원망이 뒤섞여 밤새 저를 괴롭혔어요. 이 문제는 단지 저희 부부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저희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딸에게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어떻게 이 벽을 허물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남편은 제가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 자체를 못마땅하게 여겼어요. 저에게는 세상 밖으로 나가는 출구 같은 존재인 친구 모임이 남편에게는 마치 자신을 소외시키는 행위처럼 느껴지는 것 같았죠. 이 질투심이 사랑에서 오는 것인지 아니면 그저 외로움 때문인지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제 이름은 민숙입니다.
58해를 살면서 이제야 비로소 제 삶을 찾았다고 생각했어요. 아이들은 다 장성해서 제 둥지를 떠났고 남편 준호 씨와 둘만 남았지요. 30년 넘게 한 남자의 아내로 두 아이의 엄마로 살면서 저 자신은 늘 뒷전이었어요. 돌이켜보면 헌신이란 이름 아래 제 열정과 꿈은 잊고 살았죠. 남편은 은퇴 후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졌고 저는 덩달아 집안일에 더 매달려야 했어요. 처음엔 그것도 나쁘지 않다 생각했어요. 늘 바빴던 남편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졌으니까요. 하지만 어느 순간 지겹도록 같은 일상이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죠. 거울 속에 비친 제 얼굴은 늘 웃고 있었지만 제 눈은 무언가를 갈망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동네 문화센터에서 수채화 강좌가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젊은 시절 꿈은 선생님이었지만 결혼과 동시에 포기해야 했거든요. 그래서 수채화 수업에 망설임 없이 등록했어요. 처음 붓을 잡았을 때의 설렘은 아직도 생생해요. 얼어붙었던 제 감정이 녹아내리는 듯 했죠. 수업이 끝나면 친구 영희 씨와 함께 근처 공원을 산책하고 차를 마시며 수다를 떨었어요. 이 시간들은 제게 잃었던 활력을 되찾아 주었어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이 기다려졌고 그때만큼은 제가 아닌 다른 사람이 된 기분이었어요. 처음엔 남편도 그저 제 취미생활로 생각하는 듯 했어요. 제가 그림을 그리는 동안 옆에서 묵묵히 신문을 읽거나 텔레비전을 봤죠. 그러다 제가 그림 재료를 사러 나가거나 영희 씨와 약속을 잡을 때면 남편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하는 것을 느꼈어요. 왠지 모르게 한숨을 쉬거나 혼잣말처럼 나도 친구들이랑 바둑 두러 가야 하는데 하고 중얼거렸어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점차 빈도수가 잦아지면서 제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했죠. 한 번은 제가 문화센터에 가려고 외출 준비를 하는데 남편이 퉁명스럽게 말했어요. 또 나가? 요즘 집구석은 신경도 안 쓰고. 저는 순간 할 말을 잃었어요. 아이들은 이미 독립했고 집안일이야 제가 늘 해왔던 대로 했어요. 게다가 제 수업은 불과 3시간 남짓인데 말이죠. 속상했지만 싸우기 싫어서 아무 말 없이 집을 나섰어요. 그날 영희 씨와 맛있는 점심을 먹고 그림을 그리는 내내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어요. 제 행복이 남편에게는 불만으로 다가오나 싶어서요. 그 후로 남편의 황혼 질투는 점점 심해졌어요. 제가 친구들과의 약속을 이야기하면 노골적으로 싫은 티를 냈고 어떤 날은 밥은 누가 차려주는데? 라며 시비조로 묻기도 했어요. 제가 저녁 약속이라도 있는 날에는 휴대폰으로 몇 번이고 전화를 걸어 언제 오는지 캐물었고 제가 집에 돌아오면 시계를 보며 늦게 왔다고 타박했어요. 자유롭게 시간을 즐기는 것이 제 오랜 꿈이었는데 그 꿈을 향해 한 발짝 다가설 때마다 남편의 싸늘한 시선과 말투가 저를 옥죄어 왔어요. 저녁 식탁에서 대화는 줄어들었고 침묵과 어색함이 저희 부부 사이에 깊은 골을 만들었죠. 서로의 마음속에 쌓이는 오해와 불신은 점점 커져만 갔어요. 저는 제가 이기적인 아내이자 엄마인가 하는 죄책감에 시달리기도 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나 자신을 찾으려는 이 작은 노력마저 이해해주지 못하는 남편에게 서운함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은 영희 씨의 적극적인 권유로 동네 야외 스케치 모임에 참여하기로 했어요. 모임은 주말 아침 일찍 출발해서 점심을 같이 먹고 오후 늦게 돌아오는 일정이었죠. 제가 남편에게 이 계획을 조심스럽게 이야기했을 때 남편은 밥을 먹다 말고 젓가락을 탁 내려놓으며 소리쳤어요. 주말까지 나가서 뭐 하는 짓이야? 이제 하다 집구석에 발 붙일 틈도 없는 건가? 밖에 싸돌아다니는 게 그렇게 좋아? 남편의 분노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어요. 저는 그저 제가 좋아하는 그림을 그리는 것뿐이었으니까요. 남편의 말이 너무나도 날카로웠고 제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어요. 그날 밤 저는 이불을 뒤집어쓰고 한없이 울었습니다. 제가 누리는 작은 행복이 남편에게는 왜 그리 불편한 걸까요? 제 행복은 정말 이기적인 걸까요?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억울함과 슬픔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남편에 대한 원망이 뒤섞여 밤새 저를 괴롭혔어요. 이 문제는 단지 저희 부부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저희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딸에게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어떻게 이 벽을 허물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남편은 제가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 자체를 못마땅하게 여겼어요. 저에게는 세상 밖으로 나가는 출구 같은 존재인 친구 모임이 남편에게는 마치 자신을 소외시키는 행위처럼 느껴지는 것 같았죠. 이 질투심이 사랑에서 오는 것인지 아니면 그저 외로움 때문인지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남편의 노골적인 질투는 이제 자식들에게까지 감지되기 시작했어요.
큰아들 성민이 부부와 딸 수진이가 오랜만에 모두 모인 저녁 식사 자리였어요. 평소와 달리 남편은 저를 곁눈질하며 제가 조금이라도 활짝 웃거나 이야기를 많이 하면 왠지 모를 못마땅한 표정을 지었어요. 처음에는 몰랐던 아이들도 몇 번 이런 분위기가 이어지자 눈치를 채기 시작했죠. 특히 제 딸 수진이는 제 얼굴을 보며 엄마 무슨 일 있어요? 아빠가 너무 화내라며 조심스럽게 말을 건네기도 했어요. 그때마다 저는 별일 아니라며 애써 웃었지만 이미 아이들의 마음속에도 저희 부부 사이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그림자가 드리워진 것 같아 마음이 아팠습니다. 제가 찾으려 했던 작은 행복이 왜 이렇게 모두를 불편하게 만드는 걸까요? 어느 주말 제가 영희 씨와 함께 야외 스케치 모임에 나가기로 한 날 아침이었어요. 제가 아침 일찍 나설 준비를 하는데 남편은 제 눈도 마주치지 않고 텔레비전을 보며 빈정거렸어요. 아침부터 뭘 그리 바쁘다고 나가나 몰라. 집에는 영 신경도 안 쓰고. 저는 순간 폭발할 것만 같았어요. 참다 터져 나온 감정에 저는 큰 소리로 남편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아니 제가 제 취미생활 좀 하는 게 그렇게 잘못된 일인가요? 애들도 다 컸고 저는 더 이상 젊은 세댁도 아닌데 제가 제 삶을 좀 즐기는 게 당신한테 그렇게 불편해요? 제 말에 남편은 들고 있던 리모컨을 던지며 저에게 버럭 화를 냈습니다. 누가 그걸 못하게 했어? 하지만 정도껏 해야지. 주말까지 나가서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게 대체 뭔데? 나 혼자 집에 남겨두고. 남편의 목소리에는 서운함과 고립감이 뒤섞여 있었어요. 그의 눈빛에서 저는 짠한 외로움을 읽었습니다. 30년 넘게 함께 살아온 남편이 저의 작은 일탈에 이토록 외로워하고 질투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은 채 멍하니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외로운 뒷모습을 보니 그동안 제가 너무 제 생각만 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결국 그날 야외 스케치 모임에는 나가지 못했어요. 대신 저는 집에서 혼자 그림 도구를 펼쳤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붓을 움직여도 예전처럼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캔버스에는 저의 복잡한 감정만 뒤죽박죽 섞여 그려지는 듯 했습니다. 행복하자고 시작한 일인데 오히려 가족 모두에게 짐이 되는 것 같아 깊은 좌절감에 빠졌어요. 그림을 그리다 말고 저는 남편이 앉아있는 거실로 나왔습니다. 남편은 제가 야외 스케치를 포기하고 집에 있다는 것에 내심 안도하는 듯 평소보다 온화한 표정으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저는 조용히 남편 곁에 앉아 그에게 차 한 잔을 건넸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여보, 제가 그림 그리는 게 그렇게 싫어요? 제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 여보도 기뻐할 줄 알았는데. 제 말에 남편은 한숨을 쉬더니 고개를 숙였습니다. 싫은 건 아니야. 그저 왠지 모르게 불안하고 내가 혼자 남겨지는 것 같아서 그래. 당신이 친구들이랑 그렇게 즐겁게 웃고 이야기하는 걸 보면 나도 왠지 모르게 초라해지고. 남편의 솔직한 고백에 저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제가 친구들과 어울리는 동안 남편은 그저 외로웠던 거였어요. 제 행복이 남편에게는 마치 자신에게서 멀어져 가는 듯한 상실감으로 다가왔던 겁니다.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서로의 존재를 느꼈어요. 처음으로 남편의 진심을 마주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남편과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얼마나 남편의 마음에 무심했는지 깨달았어요. 제가 새롭게 찾은 활력은 좋지만 그 과정에서 남편의 외로움을 살피지 못한 것에 대한 미안함이 컸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함께 할 수 있는 일을 제안했습니다. 저는 남편과 함께 동네 공원을 산책하고 함께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먹고 때로는 예전에 즐겨봤던 드라마를 다시 찾아보며 추억에 잠기기도 했습니다. 남편은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점차 마음을 열고 저와 함께하는 시간을 즐기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저녁 남편이 제게 이런 말을 했어요. 당신이 그림 그리는 거 이제 질투 안 할게. 대신 나도 뭐 하나 시작해볼까 하는데 어때? 남편의 말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가 먼저 새로운 것을 시작하겠다고 말한 것은 정말 오랜만이었거든요. 남편은 예전에 바둑 두는 것을 좋아했었는데 동네 노인정에서 바둑 모임을 다시 시작해보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두 팔 벌려 환영했고 남편의 새로운 시작을 진심으로 응원했습니다. 그동안 싸늘했던 저희 집에는 다시금 따뜻한 웃음꽃이 피어나기 시작했어요. 남편의 질투가 사랑에서 비롯된 외로움이었음을 깨달은 순간 저희 부부의 황혼은 다시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희 부부는 서로에 대한 깊은 이해와 포용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이들도 이제는 부모님의 관계를 예전보다 훨씬 더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었죠. 침묵의 벽을 허물고 솔직한 대화를 나눈 후 저희 부부의 일상에는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남편 준호 씨는 다시 바둑 모임에 나가기 시작했고 저는 저대로 문화센터 수채화 수업과 친구들과의 야외 스케치 모임에 열심히 참여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제가 외출할 때 남편은 불평하지 않았고 오히려 오늘 그림 잘 그려와라고 응원까지 해주었죠. 제가 스케치 모임에서 돌아오면 그는 그림을 궁금해하며 물어봐 주기도 했어요. 오늘 풍경은 어땠어? 새로운 색깔을 찾았나? 같은 남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제 마음에 큰 위안과 기쁨을 안겨주었습니다. 저녁 식탁에서 우리는 각자 보낸 하루에 대해 이야기 나누었고 자연스럽게 웃음꽃이 피어났습니다. 하지만 마냥 평화롭기만 한 것은 아니었어요. 어느 날 제가 야외 스케치 모임에서 돌아오자 남편은 뭔가 언짢은 표정으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닌가 하는 불안감에 마음이 졸였죠. 남편은 저에게 한 사진을 내밀었습니다. 그 사진 속에는 제가 모르는 남자분과 활짝 웃고 있는 제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남편의 얼굴에는 깊은 불신과 서운함이 가득했습니다. 이 사람 누구야? 이렇게 활짝 웃는 얼굴 나랑 있을 때는 본 적 없는데. 저는 순간 당황했지만 이내 침착하게 설명했습니다. 이분은 스케치 모임에서 만난 김 교수님이세요. 제가 그림 그리는 것에 도움을 많이 주시는 분이에요. 저도 모르게 카메라를 들고 찍으신 사진을 다른 회원분에게 받으신 모양이네요. 김 교수님은 은퇴 후 취미로 그림을 그리시는 분으로 워낙 부침성도 좋고 말씀도 재미있게 하셔서 모임의 분위기 메이커 같은 분이셨어요. 저희는 그저 그림을 통해 교류하는 동료였을 뿐이었죠. 하지만 남편의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저는 남편의 눈에 비친 질투심에 휩싸인 제 모습을 보며 우리의 사랑이 얼마나 불안정한 상태였는지를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남편은 제 설명을 듣고도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이렇게 활짝 웃는 건 좀 너무하잖아. 내가 집에 혼자 있는 동안 당신은 밖에 나가서 다른 남자랑 희희낙낙하고. 남편의 말은 저에게 깊은 상처를 주었습니다. 저는 단순히 그림을 그리며 즐거운 시간을 보낸 것뿐인데 남편은 저를 불륜이라도 저지른 사람처럼 몰아붙였으니까요. 오해와 불신이 깊어지는 것을 느끼며 저는 답답함에 목이 메었습니다. 제가 아무리 설명해도 남편은 제 말을 믿지 않았어요. 저는 남편의 질투가 사랑을 넘어서 집착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의 황혼 로맨스는 다시 위기를 맞을 것만 같았죠. 저는 다음날 아침 영희 씨에게 이 일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영희 씨는 제 이야기를 듣더니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야, 민수가. 준호 씨가 많이 외로운가 보다. 우리 남자들 나이 들면 더 아이 같아지잖아. 질투심도 더 많아지고. 그러니 내가 좀 더 현명하게 대처해야 해. 영희 씨는 저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해주었어요. 스케치 모임에 남편과 함께 올 수 있도록 권유해보라는 것이었어요. 저는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남편이 그림에 흥미를 가질 리 만무했고 또 만약 남편이 모임에 나와서 불평이라도 할까봐 걱정이 앞섰습니다. 하지만 영희 씨의 설득에 저는 용기를 내보기로 했습니다. 이대로 남편과의 관계가 틀어지는 것보다는 한 번이라도 더 노력해보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죠. 그날 저녁 저는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여보, 다음 주 야외 스케치 모임에 저랑 같이 가보는 건 어때요? 제가 그림 그리는 동안 여보는 옆에서 책도 읽고 풍경도 구경하고. 저를 믿지 못하겠으면 직접 와서 보는 게 좋잖아요. 남편은 처음에는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제 눈을 지그시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제가 자신을 초대했다는 사실에 의외로 감동받은 것 같았습니다. 제가 그를 믿어주고 저의 새로운 삶에 그를 참여시키려 한다는 것을 느꼈는지도 모르죠. 며칠 뒤 남편은 마침내 제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퉁명스러운 어조로 그래 한번 가보지 뭐. 당신이 대체 거기서 뭘 하는지 내 눈으로 직접 봐야겠으니라고 말했지만 저는 그의 목소리에서 작은 설렘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드디어 남편이 저의 세상으로 한 발짝 다가서는 순간이었어요. 저는 오랜만에 다시 행복한 설렘에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냈습니다. 다음 주 야외 스케치 모임 날 남편은 예상과 달리 꽤 일찍 일어났습니다. 저는 남편을 위해 따뜻한 차와 간식을 챙겼고 우리는 오랜만에 함께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모임 장소에 도착하자 회원분들이 남편을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특히 김 교수님은 남편에게 먼저 다가가 악수를 청하며 환영해 주셨어요.
남편은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김 교수님의 친화력에 점차 경계를 풀고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들은 그림이라는 공통 관심사로 금방 이야기가 통했고 저의 불신은 완전히 사라진 듯 했어요. 오히려 남편은 김 교수님의 유머에 웃음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저의 삶에 한 발짝 들어선 남편, 그리고 오해를 풀고 신뢰를 회복해가는 저희 부부의 이야기는 다시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야외 스케치 모임에서 남편 준호 씨와 김 교수님, 그리고 다른 회원분들의 어색했던 첫 만남은 의외로 성공적이었습니다. 남편은 처음에는 다소 경계하는 듯 했지만 김 교수님의 유머러스한 태도와 사람들을 편안하게 만드는 능력에 금세 마음을 열었습니다. 저는 남편이 다른 회원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활짝 웃는 모습을 보며 가슴 뭉클한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 모습은 제가 그동안 갈망했던 남편의 밝고 활동적인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점심 식사 시간에는 남편이 직접 준비해 온 과일과 제가 만든 샌드위치를 함께 나누어 먹었고 회원들은 남편의 세심한 배려에 감탄했어요. 그날 모임은 해가 질 때까지 이어졌고 남편은 그 어느 때보다도 즐거워 보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남편은 저에게 물었습니다. 민수가 당신은 그림 그리는 게 그렇게 좋아? 김 교수님하고는 무슨 얘기를 그렇게 재미있게 했어? 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질투나 불신의 그림자가 없었습니다. 그저 순수한 호기심과 함께 저의 취미 생활에 대한 이해가 담겨 있었죠. 저는 남편에게 제가 그림을 그릴 때 느끼는 기쁨과 자유로움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김 교수님과는 어떤 대화를 나누었는지도 자세히 설명해 주었어요. 남편은 제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저의 그림에 대한 열정을 이해하게 된 것 같았습니다. 며칠 뒤 남편은 저에게 뜻밖의 선물을 주었습니다. 바로 고급 수채화 물감 세트였죠. 이거 당신이 그렇게 갖고 싶어 하던 거잖아. 이번에는 이걸로 더 멋진 그림 그려봐. 남편이 따뜻한 말과 선물에 저는 눈물을 왈칵 쏟을 뻔했습니다. 그는 제가 말하지 않아도 제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알고 있었고 저의 꿈을 응원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변함없는 사랑과 새로운 이해에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바둑 모임에 나가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남편이 모임에서 만난 아주머니 중 한 분이 남편에게 지나치게 적극적으로 다가온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이죠. 영희 씨가 우연히 노인정 근처에서 남편과 그 아주머니가 함께 다정하게 걸어가는 모습을 봤다며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제게 전해 주었어요. 그 아주머니는 남편과 같은 바둑 모임 회원으로 재산이 많은 과부라는 소문이 돌고 있었죠.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제 마음속에 불안의 씨앗이 심어졌습니다. 지난 세월 동안 저는 남편의 외도를 경험했고 그 상처는 아직 아물지 않았었거든요. 제가 아무리 쿨한 척해도 제 마음 한구석에는 깊은 불신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저는 다시금 밤잠을 설치며 고민에 빠졌습니다. 남편을 믿어야 할까요? 아니면 예전처럼 상처받을까봐 두려워해야 할까요? 저는 고민 끝에 남편에게 직접적으로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싸움으로 번질까봐 조심스러웠어요. 어느 날 저녁 남편이 바둑 모임에서 돌아와 쉬고 있을 때 저는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여보, 요즘 바둑 모임은 재미있어요? 그런데 영희 씨가 여보랑 그 아주머니랑 같이 걸어가는 걸 봤대요. 제 말에 남편은 순간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담담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아, 그 아주머니? 바둑 모임 끝나고 같이 버스 정류장까지 가는 길이었어. 다른 회원들도 여럿 같이 있었는데 영희 씨가 오해했나 보네. 그 아주머니는 바둑 실력이 꽤 좋아서 가끔 바둑 얘기를 좀 나누는 정도야. 남편의 말에 저는 한시름 놓았지만 여전히 불안한 마음을 완전히 떨칠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바둑 모임에도 한번 가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다고 생각했죠. 어느 날 남편 몰래 노인정 바둑 모임에 찾아갔습니다.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보니 남편은 그 아주머니와 마주 앉아 바둑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 아주머니는 시종일관 남편에게 상냥하게 말을 건네고 있었고 남편은 웃으며 받아주는 듯 했어요. 제 심장은 쿵하고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별의 아픔이 또다시 시작되는 것만 같아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제가 남편을 믿지 못하는 마음이 너무나도 괴로웠습니다. 남편을 믿으려 노력했지만 과거의 상처가 너무나도 깊었던 탓일까요? 저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를 발견한 남편은 깜짝 놀란 표정으로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 아주머니도 저를 보며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상냥한 미소를 지으며 제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준호 씨 부인이시죠? 말씀 많이 들었어요. 그림도 그리신다면서요? 저도 미술에 관심이 많아서 그림 구경 한번 가보고 싶네요. 아주머니의 말은 예상치 못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순간 얼어붙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저의 당황한 표정을 보고는 저에게 다가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민수가 여기는 영수 씨 부인이야. 우리 바둑 모임 회원이시고. 남편은 저를 다른 회원들에게도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아무런 거리낌 없는 친근함만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저의 어설픈 질투와 불신에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너무 앞서가서 혼자 불안해했던 것이었죠. 아주머니의 친절하고 환한 미소 그리고 남편의 당당하고 따뜻한 시선은 저의 마음속 깊이 박혔던 불안과 불신의 뿌리를 단숨에 뽑아냈습니다. 제가 남편 몰래 바둑 모임에 찾아간 것은 과거의 상처와 제 안에 자리 잡은 지독한 질투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막상 마주한 현실은 저의 예상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그 아주머니는 제가 상상했던 불륜의 상대가 아니라 그저 바둑을 좋아하는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남편 역시 그녀를 그저 평범한 모임의 동료로 대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모임에 불쑥 나타났음에도 남편은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오히려 저를 자연스럽게 회원들에게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의 자신감 넘치는 모습에서 저는 알 수 없는 믿음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그를 의심하고 질투했던 제 자신이 한없이 부끄러워졌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남편에게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여보,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제가 경험했던 아픔 때문에 여보를 온전히 믿지 못했어요. 정말 미안해요. 남편은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잡고 따뜻하게 웃어주었습니다. 그 따뜻한 미소는 저의 모든 불안과 질투를 감싸 안는 듯 했습니다. 그 순간 저희 부부는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황혼 로맨스를 시작하게 된 것 같았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본 저희 자식들도 저희 부부의 변화를 누구보다도 반가워했습니다. 특히 딸 수진이는 저에게 엄마 아빠가 엄마 취미 존중해 주는 거 보고 정말 보기 좋았어요. 저도 나중에 결혼하면 엄마 아빠처럼 서로 아껴주면서 살고 싶어요.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큰아들 성민이도 아빠가 옛날에는 무뚝뚝했는데 요즘은 엄마 덕분에 많이 부드러워진 것 같아요. 저희도 엄마 아빠 보면서 많이 배우고 있어요. 라며 저희를 흐뭇하게 바라봐 주었습니다. 자식들의 진심 어린 말들은 저희에게 큰 격려와 위안이 되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그 후로도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저는 남편이 관심 있는 바둑대회나 스포츠 경기를 함께 시청했고 남편은 저의 야외 스케치 모임에 가끔 따라와 묵묵히 저의 그림 활동을 응원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취미를 존중하고 상대방의 영역에 너무 깊이 침범하지 않으면서도 언제나 서로를 지지하고 격려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서로의 세상을 함께 공유하고 즐기는 것은 정말 놀라운 경험이었죠. 저는 남편의 바둑 이야기에서 삶의 지혜를 배웠고 남편은 저의 그림 속에서 새로운 아름다움을 발견하곤 했습니다. 때로는 부부 동반으로 모임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다니는 수채화 모임에 남편과 함께 나가 다른 부부들과 교류하고 남편의 바둑 모임에도 저와 함께 가서 다른 회원분들의 배우자들과 이야기도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서로의 삶을 공유하고 이해의 폭을 넓혀가면서 저희 부부는 다시금 뜨거운 사랑과 존경심으로 충만해졌습니다. 우리가 지나온 세월 동안 쌓인 오해와 불신, 그리고 질투는 이제 서로를 더욱 깊이 이해하고 사랑하게 만드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저희 부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배우자가 친구 모임에 나가는 게 싫어요. 라는 아주 평범하고 사소한 갈등에서 시작된 이야기였지만 그 안에는 황혼기에 접어든 부부들이 겪을 수 있는 외로움, 질투, 오해, 그리고 이를 극복해가는 과정에서의 사랑과 용서 그리고 깊은 이해가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이 과정을 통해 진정한 사랑은 나이가 들어도 끝나지 않고 오히려 더욱 깊어진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상대방의 행복을 진심으로 응원하며 때로는 작은 질투 속에서도 숨어있는 사랑의 메시지를 찾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황혼 질투를 황혼 로맨스로 바꾸는 비결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도 저는 남편과 함께 아침 산책을 합니다. 여전히 제 손에는 스케치북이 들려있고 남편의 손에는 바둑 잡지가 들려있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나란히 걷다가 멈춰 서서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미소 짓습니다. 그 미소 속에는 지난 세월의 모든 희로애락이 담겨 있습니다. 때로는 티격태격하고 때로는 서로에게 서운함을 느끼기도 하겠죠. 하지만 이제 우리는 압니다. 사랑이란 완벽한 상대가 아닌 서로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채워주며 함께 걸어가는 길이라는 것을요.
저희 부부의 이야기가 황혼기에 접어든 많은 분들께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은 언제든 다시 피어날 수 있다는 메시지가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시니어 인생 극장에서 제가 연기한 민숙의 삶이자 우리가 꿈꾸는 아름다운 황혼 로맨스입니다. 감사합니다.